얘기를 이제 요즘처럼 스트레이티스트 분들이 보고 싶을 데가 없는데 요즘 시장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방향성이 헷갈리는 시장인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심축은 결국엔 AI 사이클의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영역과 또는 이런 걸 유지시켜주는 영역들을 분리해서 본다면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압박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성 또 그 외에는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뭐 전력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는 방향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되고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계속 테스트해 가면서 지수 자체는 박스권 장세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좀 이런 테마 또는 알파의 종목단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선을 지금 뭐 박스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 7,000을 계속 트라이를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매물대도 상당히 많이 많죠. 이제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주주 환원 같은 이슈 자체가 사실 상단을 여는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단을 여는 상단을 이슈는 여기보다는 아니죠. 하단을 다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무래도 특유의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고금리의 환경 또는 이제 중동에 대한 맞아요. 정세 이런 것들은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말씀 네. 또 하셨습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도 분위기를 보면 오늘 뉴욕 시장은 11개 업종 중에서 하나만 올랐더라고요. 네. 나머지 다 떨어졌고. 사실 그 이유에 대한 월가에서 나온 해석은 결국은 금리다. 그렇죠. 네, 오늘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어쨌든 네. 금리가 조금 오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가 높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그렇죠.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어제 미국 네. 장세에서 엔비디아가 좋았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기술 이런 부분보다는 엔비디아가 보유한 현금과 퀄리티가 고금리 환경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의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의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큰 기업일수록 보금성에 덜 흔들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돈을 써야 되는 반도체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 조금은 조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트레티스트라는 그 위치가 다 봐야 되니까 매크로도 봐야 되고 섹터도 봐야 되고 종목도 봐야 되는 위치긴 한데 매크로 쪽에서 좀 뭐 금리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잭슨 홀 미팅 얘기까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도 뉴욕 시장에서 국채 금리를 조금 상승 압박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인사들의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 그렇죠. 일부 있었던 건데 사실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새삼스러운 얘기들도 아닌데 근데 포커스는 결국은 케빈 워시가 뭔 얘기를 할 거냐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을 딱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시장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할 그래요? 거다 이러는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한다 쪽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위원님은? 네 케빈 워시 의장이라고 할지라도 케빈 워시 의장이 뭐 그리스펀 과거 전 총재의 그런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스펀 총재마저도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덜했던 총재마저도 잭슨홀에서는만큼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경제학자, 경제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얘기를 안 하는 이 연준의 행태가 미국 자산들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네. 거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그러면은 국채나 이런 데 말고 그렇죠. 네. 금이나 원자재나 뭐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신뢰성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이슈를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포커스가 되고 있다 한다면은 말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말을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리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거는 말씀이 네. 사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거 요즘에 금 가지고 금이랑 코인 때문에 그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예. 나오던데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군요. 미국 달러라는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얘기는 할 것 같다 이건데 사실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PC 물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전히 좀 스티키하죠. 상당히 많이 보여졌고요. 또 이제 뭐 카시카리 총재든 아니 무살렘 총재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AI 사이클 단에서의 공급발 인플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반도체 치플레이션 영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연준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얘기를 해준다면 시장은 빠르게
뭐 유가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치플레이션이나 뭐 AI 사이클 만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하나의 경계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케빈 러시가 지난번 저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은 나는 AI에 따른 생산성 그렇죠.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분이긴 한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그 돈이 그렇게 네.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번에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신현수 총재의 그 금리 인상의 그 근거가 그거였잖아요. 반도체발 성장률 네, 뭐 상승 맞습니다. 이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인플레 부담 그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 이제 7월달 CPI가 우리가 2%로 다시 내려오고 요즘에 유가도 좀 비교적 아직은 높지만 하향세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는데 어제 그냥 바로 금리 올려버리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 AI발 소위 말하는 인플레 영향 이 부분이 좀 화두가 되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자체도 그쪽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R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반대로 성장과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은 이를 무시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네. 오늘 보였던 그 주가 퍼포먼스처럼 그 뭐 퀄리티 측면도 되겠지만은 이제 네. AI 생산성 측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AI를 더 써주고 어찌 보면은 이제 AI 사이클이 더욱 더 지속 가능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AI 버블론을 모를까?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다만 선택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는 시기, 즉 AI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AI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 때만 AI 버블에 대한 인식을 선택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좀 내려와주고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연준 역시도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행보를 유지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AI 생산성이 좋고 경계가 더 튼튼하다 얘기를 해준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시그널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건설 인프라 이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쪽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건설이 되게 좋아요. 네.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사실 네. 여러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러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성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또 되고요. 전순환도 그 얘기 하대요. 네. 또 반대로 어찌 보면은 어떤 그 AI 수요 측면에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공급에 늘려서 그렇죠.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즉 한마디로 그렇죠. 모든 이런 이벤트가 Q 사이클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 인프라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인프라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좀 이제 경기에 낙수 효과를 받는 소재, 뭐 이런 쪽 전력 인프라, 또 냉난방 공조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섹터 쪽으로 갑자기 훅 넘어가긴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우리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 쪽 얘기를 좀 돌아와서 반도체 얘기를 좀 그래도 좀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물론 전체적인 뭐 2분기 실적도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제 실적도 사실 AI 관련 합쳐서 다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AI 관련 전체 이 하여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 섹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왠지 주가는 뭐 뜨뜻미지근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뭐 사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등등등.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그 약간 방향성의 혼란,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 지금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혼란의 시기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P 사이클 반도체가 마진을 증가시키면서 이익을 올렸던 시기에서 이제는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 마진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미국에 대해 뭐 공장을 짓겠다 또는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뭐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그러는 거니까.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끌어들이는 것도 맞지만 늘리는 것도 맞고 비용 압박을 완화시키는 흐름 속에서 과연 미래 마진에 대한 방어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정답이 좀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올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그런 구도가 잡힌 다음에 Q 사이클에서도 마진이 지켜지고 그 마진을 기반으로 주주 선언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 반도체 이 섹터의 엄청난 퍼포먼스는 P의 급등에 따른 그렇죠. 효과가 네, 그대로 반영이 됐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요 방향성 모색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P에서 Q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AI라는 단일 변수에 노출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클리컬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단이 탄탄하잖아요. 하단은 지금 뭐 네, 그렇죠.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중심의 그런 투자 아이디어고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60억 명의 인구의 노트북 수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지가 됩니다. 수요 자체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일 변수, 그러니까 빅테크들 몇 개 또는 이제 AI 사이클의 센티멘트 이런 네. 부분들에서 너무나 많은 이익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은 그 노출이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이들 기업의 현금 그리고 공급의 병목을 활용을 해서 마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반대로 만약에 작용된다면은 더 빠르게 마진이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다는 있다. 우려가 네.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이를테면 네. CXMT나 YMTC 변수가 사실 그 부분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죠. 주가를 네. 확 떨어뜨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돈 잘 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생태계에 재투자를 할까를 본다면은 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사이클이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에서 이 AI 주도주들은 생태계 유지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반도체 네. 기업 역시도 캐파 증설의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말인즉슨 현금을 써야 된다. 미래 마진을 포기해야 된다라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당장의 그런 낙관은 조금은 줄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 훌륭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서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거는 맞지만 이 P에서 Q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의 이 그 마진율 네. 요거의 유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이슈가 당분간 시장을 또 그렇죠. 이렇게 좀 쥐고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또 오늘 또 되게 좀 새롭고 굉장히 중요한 오늘 또 좀 시각을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라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아까 이제 건설 뭐 전력 쪽, 인프라 관련 쪽 수혜가 예상되는 쪽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들 외에 AI 인프라 쪽 외에 뭐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나 미용이나 뭐 음식료 등등등 이제 다른 쪽 섹터 그동안 좀 견조된 섹터들도 있고 한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AI 버블론이 발생했을 때 이제 좀 견조했던 뭐 금융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네. 수출 개별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바벨 반대편 전략으로서는 유효한 것 같지만은 AI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좀 수급적 소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너무 비중을 늘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있고요. 비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위원님은 생각하세요? 한 30%? 안쪽? 좀 더 언더로 생각을 하시면 20% 정도? 아.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AI 네. 사이클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이제 좋은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은 네. 건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AI 사이클의 수혜주를 보다 보니까 리드 타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주문부터 물건이 반대까지. 맞습니다. 병목 인식의 타이밍과 리드 타임이 거의 유사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건설에 대한 병목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AI 사이클은 현금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돈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빅테크들이 현금에 향하는 쪽은 캐파 증설, 그렇죠. 공장 이런 뭘 건설로 짓는 가고 거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아이디어로 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또 그 단에서는 그룹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설에 필요한 데이센터에 필요한 그런 설비들이 공조부터 시작해서 전력 솔루션까지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 단에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S 건설과 같은 그룹 단의 그런 인프라가 튼튼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네.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LS투자증권 황산혜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매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